워싱턴주 롱뷰의 한 제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의 공장 폭발 위험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의 한 산업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합니다.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 하나인 마이크론 주가가 20%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워싱턴주 롱뷰의 한 제지 공장에서 대형 화학물질 폭발 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시애틀에서 남쪽으로 약 130마일 떨어진 한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화학물질 저장 탱크가 파열되며 대형 폭발로 이어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망자 수와 실종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장 직원 9명과 소방관 1명 등 10여 명의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here were multiple critical injuries and patients were transported to hospitals in Longview and throughout the Vancouver-Portland area. We can also confirm there were fatalities related to the incident. 사고 직후 당국은 주민들에게 일대 접근을 피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즉각적인 건강 위협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유출된 화학물질이 배수 시스템과 컬럼비아강 인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당국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의 항공우주 부품 시설에서 지난 21일부터 화학물질 탱크가 폭발할 상황에 이르렀지만 당국의 대응으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국은 7,000갤런 규모의 탱크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이 과열되면서 대형 폭발 가능성이 제기돼 23일에는 주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주 당국은 탱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분당 약 4,700리터의 물을 쏟아부어 일단 큰 위기는 피했습니다. 가든그로브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북부 지역에 있는데 주민 6만 명에 대해 한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은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당국은 탱크 냉각 작업과 대기 오염 여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의 한 산업시설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실내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재는 지난 24일 오후 1층짜리 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했으며 현장에서는 두꺼운 검은 연기와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불은 오후 늦게 진압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한때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정전 피해를 겪었지만 밤사이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실내 대피 명령을 해제했으며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합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대통령의 휴양지이면서 세계사에서 중요한 외교적 합의와 결정이 이루어진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현지 시간 27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회의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미 해병대가 경비를 서는 등 보안이 철저한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고위 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마친 뒤 13일 뒤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는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2번째로 열리는 이번 내각회의에서 이란 문제 해법이 논의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타결이 임박한 분위기였지만 어제 미국이 이란 남부를 공습한 뒤 이란이 크게 반발하며 종전협상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이 핵심 요구안인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제외하고 졸속으로 종전 합의를 추진한다는 미국 내 반발 여론도 트럼프에겐 부담인 상황입니다. 종전과 폭격의 기로에 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 이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파르스 통신 등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측에 중동 지역의 분쟁과 긴장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젠 상대방인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건강검진 결과 완벽하게 확인됐다며 자신을 둘러싼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가운데 하나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2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금융가 분석이 나온 결과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꼽히는 마이크론 주가가 19.3%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 UBS가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의 2배로 오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결과입니다. UBS는 인공지능 투자 붐 때문에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 4년 호황을 누리면 이후 3, 4년은 불황이 찾아오는 등락이 반복돼 왔는데 UBS는 인공지능 투자 덕분에 끊이지 않는 호황, 영어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3년에서 5년까지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고 있고 전통적인 D램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주당 1,625달러로 제시했는데 장 시작 전 750달러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마이크론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기면서 월마트를 뛰어넘었고 미국 상장 기업 중에서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론은 인공지능용 HBM과 전통 D램 모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가를 종합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 올랐고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 지수도 1.2% 상승했습니다. Companies that can continue to accelerate revenue growth because they're tied to the AI theme, specifically semiconductor stocks, are the ones that are really pushing the market higher. 한편 스타벅스 본사 주식은 주요 시장인 한국 불매운동 여파로 오늘 1.6%, 지난 5일간으로 치면 총 4%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AI 주도권 쟁탈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술 기업인 화웨이가 기존 반도체 생산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새 기술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를 뚫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난 특파원입니다. 스마트폰이나 AI 서버 성능은 얼마나 촘촘하게 회로가 그려진 반도체 칩이 들어있느냐에 좌우됩니다. 현재는 3나노 칩이 많이 쓰이는데 머리카락 굵기의 약 3만 분의 1로 매우 얇게 회로를 그린 겁니다. 현재 2나노가 최첨단 칩이고 차세대 목표는 1.4나노입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성능은 높아지고 전기도 덜 쓰게 됩니다. 이렇게 5나노 미만의 초초미세 회로를 그리려면 꼭 필요한 장비가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이 필수 장비를 지난 2019년부터 한 대도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기업 화웨이가 ASML의 장비 없이 1.4나노급 성능의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신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이 넣는 공간 압축 방식으로 성능을 높여왔다면 화웨이가 내세운 로직 폴딩은 회로를 접어 입체적으로 배치해 신호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시간 수축 방식입니다. 즉, 집 크기는 그대로 두고 초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리는 배치 기술입니다. 화웨이는 이 신기술이 반도체 업계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며 개발자인 반도체 사업부 사장 이름을 딴 허의 법칙으로 명명했습니다. We saw time scaling can deliver strong benefits across devices, circuits, chips, and systems.
또 5년 뒤인 2031년 1.4나노미터 공정에 준하는 첨단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로를 겹쳤을 때 더 커지는 발열 문제와 불량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아 실제 대규모 양산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삼성은 1.4나노칩 양산 목표를 내년으로, TSMC는 내후년으로 잡고 있어서 기술 격차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화웨이 기술이 성공하면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할 뿐만이 아니라 TSMC 또 삼성 중심의 기존 반도체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해변가 행사장에서 축제 도중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4일 새벽 1시쯤 머틀비치 인근 애틀랜틱 비치에서 열린 바이크 축제 행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군중 사이를 뛰기 시작했고 이에 놀란 사람들이 잇따라 움직이면서 순간적인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싸움이나 무기, 직접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동으로 1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국의 전략적 시각에서 한국은 비수처럼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이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 중심에 있는 비수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너머로 나아가려는 야심을 가질 때 방어벽 같은 일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 미군의 역할이 북한발 위협으로부터 한국 방어보다는 대중국 견제 쪽에 더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상인 올해 아티스트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인데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 가수로 이 상을 2번 받은 건 BTS가 유일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은 방탄소년단 BTS의 미 라스베이거스 공연 영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상격인 올해 아티스트 부문. 주인공은 BTS였습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BTS가 최고상을 거머쥔 건 202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지난 3월 한국적 색채를 입힌 새 앨범 아리랑으로 컴백한 지 단 2달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Armies, we made it once again! Thank you. It's an honor to have this precious award once again after everybody done their military service. BTS는 송 오브 더 서머, 베스트 남성 K-팝 아티스트까지 더해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팬 투표로 수상자를 가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의 수상은 멤버들의 군 복무로 생긴 긴 공백기에도 꺾이지 않은 BTS의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증명합니다. 전 세계적인 흥행작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OST는 4관왕의 주인공이 됐고 Oh my god. Thank you so much to the AMAs for having us, but oh my goodness. 한미 합작 걸그룹 캐치아이는 신인상을 포함해 3관왕을, 트와이스는 베스트 여성 K-팝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황제 BTS의 화려한 귀향과 전방위로 뻗어나가는 K-팝 스타들의 활약을 보여준 이번 시상식은 미국 주류 문화에서 계속 저변을 넓혀가는 K-팝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마크 플리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후보. 시니어들을 보호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세리토스 시의원과 시장, 그리고 교육위원.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마크 플리도 후보.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시니어를 위한 필수 서비스를 지켜내겠습니다.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마크 플리도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지금 미국 소비시장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유행을 선도하는 이른바 K-뷰티 신드롬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 속에 한국의 1위 대형 뷰티 스토어까지 미국 현지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입니다. LA의 한 코스트코 매장. 식료품과 생필품 사이로 매대 한 켠을 가득 채운 건 다름 아닌 한국산 화장품들입니다. 선크림부터 토너, 앰플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대형 패키지로 줄지어 진열돼 있습니다. 오프라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의 뷰티 카테고리는 이미 한국 화장품들이 점령했습니다. 과거 일부 매니아층에서만 찾던 한국 화장품이 미국의 온오프라인 주류 시장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비결은 압도적인 가성비 그리고 혁신성. 성분은 순하고 뛰어난데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입소문이 SNS를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선 이른바 한국식 피부 관리 루틴이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로 정착했습니다. A lot of the options were like healthier options. A lot of the sunscreen I found here in the US was not working for me, so I switched over to like Korean sunscreen and that was much better for me, or suitable for my skin. I think the ingredients were like much more natural and healthy. 이런 열풍은 정치권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말 방한했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한국 마스크팩과 세럼 등 K-뷰티 추천템 인증샷을 올리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한국 화장품 신드롬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화장품은 22억 달러를 기록해 화장품의 절대 강자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시장 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최대 24%로 4개 중 1개가 한국 화장품인 셈입니다. 저희의 이제 품질은 당연히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디에 해외에 나가도 K-뷰티라고 있는 믿는 신뢰성을 일단 첫 번째로 키워놨고요. 나도 한번 저거를 또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고서 K-뷰티를 점점 많이 찾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이제는 한국 1위 뷰티 스토어인 올리브영이 미국에 매장을 오픈합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주 미국 서부의 핵심 상권인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북미 오프라인 1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오픈을 앞두고 미국 현지 직원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 연수를 받는 등 한국식 뷰티 쇼케이스를 미국 땅에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Wow, so detailed.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Skin scan analysis is out of this world. Amazing. 미국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장악한 데 이어 독자 매장 진출까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미국 내 K-뷰티 신드롬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주요 대도시 가운데 절반가량이 1년 사이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탠다드 &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3월 코어 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7% 상승해 상승률이 한 달 전보다 둔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주택 매수자들이 관망 자세를 유지한 때문입니다. 집값 변화율은 지역별로 크게 차별화됐는데 시카고나 뉴욕, 클리블랜드 등은 주택가격이 강세를 이어갔지만 시애틀, 덴버, 댈러스, 피닉스 등지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20개 주요 도시 가운데 집값이 1년 사이 하락한 곳은 절반가량인 10곳에 달해 주택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반영했습니다.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뱅크. 뉴욕 증시입니다. 연휴를 마친 미 증시가 반도체 업종의 강력한 랠리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오르고 S&P 500 지수가 0.6% 이상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AI 수요 기대감에 힘입어 소재 섹터가 2% 넘게 올랐고 산업재도 2%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부담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섹터는 2%대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추이를 주시하는 관망 심리가 짙게 형성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됐고 공급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유가 부담을 낮추며 투자 심리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목표 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3배 가까이 파격 상향 조정하자 19%대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고 반도체 전반에 매수세를 촉발했습니다. AMD가 7%대 뛰었고 인텔은 3%, 램 리서치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각각 5% 안팎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27일 장 마감 이후에는 마벨 테크놀로지와 세이지보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한국 경기에 맞춰 LA 한인타운에서는 대규모 합동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LA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한국 경기 응원전이 세대와 문화를 잇는 대규모 커뮤니티 축제로 펼쳐집니다. 한인단체들과 LA시 정부는 월드컵 개막을 16일 앞두고 LA 한인타운 내 대규모 합동응원전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응원전이 한인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Yes, it uplifts the spirit of the city, but it also will support all of the local businesses, many of whom have been hit by just the economic struggles we have experienced. This is an opportunity to showcase Koreatown on the international stage, highlighting its culture, its food, its energy, and the energy of Los Angeles. 경기 당일에는 한국 전통 공연과 K-팝 무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사전 행사도 마련됩니다. 또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미니 축구 게임과 포토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시니어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또 한국팀의 성과로 우리 동포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갖고 또 그 자긍심이 우리 한인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특히 이번 응원전은 LA 지역 한인 1세대와 2세대, 3세대가 함께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만든다는 게 운영위원회의 포부입니다. 2, 3세대 한인들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16단체들이 이번에 한 마음으로 한 행사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가 이번 뷰잉 파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 11일 날 행사에 많은 분이 오셔서 우리 코리안들이 축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커뮤니티를 사랑하는지를 같이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LA 한인타운 합동응원전은 오는 11일 윌셔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멕시코와 2차전은 서울국제공원에서 남아공과 3차전은 다시 윌셔 잔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월드컵 미국 축구 대표팀이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을 베이스 캠프로 확정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은 얼바인 그레이트 파크 스포츠 컴플렉스를 조별 리그 기간 훈련 거점으로 사용합니다. 베이스 캠프는 선수단 숙소와 훈련장이 함께 운영되는 핵심 거점으로 대회 기간 각국 대표팀과 관계자, 팬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얼바인도 월드컵 특수가 기대됩니다. 한국 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를, 브라질은 뉴욕, 뉴저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는 캔자스시티, 일본은 내슈빌에 캠프를 마련합니다.
LA시의회가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 한인 리더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시의회가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리더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해덧 LA10지구 시의원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송정호 관장과 이경원 리더십센터 김도영 이사장, 남가주 한인 요식업협회 김용호 회장, 라디오 코리아 최용호 전 앵커, 파이스트 무브먼트의 제임스 노 전 멤버 등 5명에게 지역사회 공헌에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 커뮤니티가 LA 사회 안에서 쌓아온 영향력과 세대 간 연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LA시가 2026 미국 여자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를 맞아 7살부터 17살 여학생을 위한 무료 골프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LA 시립골프장 10곳에서 총 32번 진행되며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성평등 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이 Games for All 비전의 일환으로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지역사회 활성화와 청소년 기회 확대에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2026 북중미 월드컵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페리 운항을 확대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축구공 디자인으로 꾸민 특별 페리 운항과 함께 라커웨이 비치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편을 오는 9월 13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급행 노선인 라커웨이 로켓과 예약제 서비스 라커웨이 리저브가 재개된다며 자세한 일정은 뉴욕 페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 민컨센터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식료품 나눔을 진행합니다. 센터 측은 선착순 70명에게 라면과 밥, 참치캔, 파스타 등을 나눠줄 예정이라며 전화나 웹사이트, 이메일로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25개 주에서 유통된 일부 특수음료와 음료 원료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리콜 대상은 SKS 코팩이 제조, 유통한 음료용 파우더와 믹스 제품으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유타와 뉴욕, 뉴저지, 텍사스 등 25개 주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한국 소식입니다.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8일 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발언대에 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5.18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 광주 시민, 국민에게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시민사회에 비판과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자 8일 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정 회장이 공개 사과한 건 2024년 3월 회장 취임 뒤엔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약 5분 동안 3차례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 과거 정 회장이 SNS에 멸공, 공산당이 싫다 등 글을 올리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던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의 과거 발언과 문제의 스타벅스 마케팅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사퇴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다양성의 문제로 희석하려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진상규명을 우선 마무리한 뒤 정 회장이 적절한 시점에 직접 광주를 찾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소문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상판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3명이 숨졌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고가도로 아래로 트럭과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순간 불꽃이 번쩍 튀더니 고가도로 상판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처 CCTV에는 붕괴 사고 당시 깜짝 놀란 사람들이 황급히 도망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3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60대 현장 관리소장과 50대 외부 전문가 등 2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잔해에 깔린 채 발견된 50대 감리단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서울시와 지자체 공무원 등 구조된 3명은 머리와 갈비뼈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이 통제 중인 서소문 고가차로 현장입니다. 도로는 교각만 남긴 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내렸고 도로엔 잔해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굉음 소리가 나면서 흙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대형 사고 터졌구나 직감하고 119에다가 먼저 신고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는 철거 작업 안전진단에 나선 인원 등 모두 13명이 있었는데 7명은 무사히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탓에 경찰이 인근 도로를 통제하면서 일대 교통은 온종일 마비됐고 서울역과 신촌역 사이 전차선 단전 영향으로 열차 운행도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는 신속히 잔재를 철거하고요. 복구는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는 이게 흐르면 되는데 그 사전 절차 그런 게 준비하는 게 있어서. 1966년에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공사는 지난해 9월 시작돼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SBS 이세현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한국 정부가 2030년대 중반에 첫 핵 추진 잠수함을 진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 잠수함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경남 진해 잠수함 사령부에서 처음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 1호 의제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의 기본 계획이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료 핵 연료로 사용하고 국내 원자로 기술과 조선 기술을 활용해 건조하겠다는 장보고 N 프로젝트가 제시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핵잠의 빠른 도입을 주문했는데 정부는 2030년대 중반에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후반엔 해군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복이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로드맵은 정해졌지만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상의 팩트시트 합의 이후에도 쿠팡 문제 등을 이유로 고위급 안보 협의를 몇 달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잡힌 첫 고위급 한미 안보 회의에서
정부가 핵잠 그리고 전자권 조기 전환과 관련한 협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지난 주말 LA 시내에서 열린 K-엑스포에 많은 미국인들이 몰리고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을 2번째 받으며 한국 화장품에 미국인들이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정책적 고려, 기업의 투자, 국민적 관심 이 모두가 더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